켄트입니다. 오늘은 하버드식 시간 관리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를 한마디 했죠. Hello, How do you do? 그 정도 배운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3년? 한 2년 반에서 3년 사이에 이제 하버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도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 잠자다가 깨어나서 갑자기 생각해보면 참 제가 운이 좋았구나. 참 운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하버드에 가서 실제 그 아이들과 격전을 벌이면서 공부를 했을 때, 어느 학교를 가건, 그죠? 어느 학교를 가건 대부분 똑같은 교과서를 씁니다. 한국의 어떤 대학교를 가건, 미국의 어떤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가건. 그냥 책도 비슷하고, 그죠? 건물도 똑같아요.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근데 공부하는 아이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릅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고자 하는 이유는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아이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인맥을 쌓고 싶기 때문에, 결국 사람, 인자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러 가지만 공부를 할 적에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로 자신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할 때 나를 만납니다. 어떤 나? 집중을 할 수 있는 나? 집중을 못하는 나. 제가 공부를 할 적에 처음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는 너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때의 공부 방식으로 하버드를 가게 되었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경대건, 동경대건, 서울대건 고등학교 때 3년이나 4년 공부를 성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국 대학을 결정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의 생활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서울대 가서, 하버드 가서 공부 못하면, 그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졸업할 때는 점수가 아주 나쁘게 졸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일단 들어만 가면 된다. 정말 중요한 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졸업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더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 학벌, 그냥 어떤 학위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버드에서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과외 활동도 많이 하고 싶고, 매 주마다 오시는 다양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쫓아가는데 너무너무 제가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을 확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냥 제가 저희 고등학교 때 있었더라면 아주 자만하게 되었겠죠. 난 참 잘하는구나, 시간 관리를. 우리가 시간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참 게으르구나를 깨닫는 거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야, 옆집 민수는 전교 1등이래 라고 남한테 비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비교 당했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누가 잔소리하면은 반감이 일어나요. 날 미워하는구나. 잔소리. 되게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 딴에는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난 좀 하는구나 그랬는데, 하버드에 가서 그게 철저히 다 망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발전하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부족하다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하는구나, 내가 좀 공부 좀 하는구나. 오만해지는 사람, 거만해지는 사람은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더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말 공부를 할 적에 집중을 몇 분을 하는지 실제 통계를 내보자. 저 스스로를 시험 삼아 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핑크색은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핑크색을 줬고요. 초록색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 왜냐하면 풀을 키우는 것처럼, 나무를 심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것처럼 뭔가를 자라나기 때문에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은 바다의 색깔입니다. 새로운 만남, 여행,
모험, 연극을 보는 것도 모험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오페라를 보거나 음악회를 가거나 다 대부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걸 왜 가지? 그 두려움을 깨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간은 하나의 벽돌이다. 그래서 타임이 벽돌이다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시간을 색깔 있는 벽돌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적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포즈 붙인 거고 이렇게 매 주마다 이걸 곁에 끼고 살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게 제 딴에는 공부를 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으나 딴 생각 그리고 집중 못하고 막상 하버드에 오니까 얼마나 또 신나요. 대학생이 되니까 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미국서 다녔지만은 그때 공부한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애들은 한 번만 훑어봐도 그냥 다 외워버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상상 속의 아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공부 방법으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과학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저 스스로를 실험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몇 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밥은 뭘 먹었는지 15분씩 집중하더라고요. 15분 공부하면은 또 집중이 떨어지고 잠을 자는 것도 적고 몇 시간을 잤는지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일주일 결국 한 달은 4장이에요. 그러면서 확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색깔을 주고 나면 내가 몇 개의 초록색이 있는가 파란색이 있는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 노트법은 흰색에 그냥 검정색입니다. 그죠? 시간에 색깔을 주기 때문에 예전에 뭐 컬러펜이 없었더라면 이게 불가능한데 이제 생겼으니까 마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심한 반성을 느끼게 돼요. 중요한 개념이죠. 반성하게 되는 것. 내가 참 게으르구나. 내가 참 못났구나. 내가 자만했었구나. 그때가 결국 바뀌는 첫 단추인 것 같아요. 이게 왜 보통 시간 관리라 왜 중요하냐면은 또 하나 저희 하버드에 또 교수님이 계시죠. 리처드 라이트라는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1,600명의 하버드의 수재들을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또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뭘 배웠는지 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라. 두 번째는 교수와 친해져라. 세 번째는 다양한 강의를 들어라. 자, 다양한 강의는 뭐죠? 너무 외골수에 빠지지 말고 다양한 교양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또 숙제와 시험이 많은 강의를 들어라. 대부분 대학생들은 시험 별로 없지? 시험 쉽지? 쉬운 것을 찾아가게 되면 배우는 것이 그만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간 이유가 그냥 학벌을 따기 위한 사람들은 쉬운 게 좋겠지만 진짜 실력을 쌓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것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수님한테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라. 이게 굉장히 특이한 개념인데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한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혼자서 공부를 해서 나 혼자 1등을 해야지 좋은 학교에 붙는다는 개념이죠. 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의 대학교의 공부는 스터디 그룹이 없으면 절대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나 혼자 너무나 방대한 내용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협동을 하라. 협동 정신을 배우라라는 것이 제가 배운 미국 교육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너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동하라. 스터디 그룹이 되게 중요한 거고. 여섯 번째는 글쓰기를 하라.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글쓰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읽어야 글쓰기가 됩니다. 읽지 않고서 어떻게 글쓰기가 됩니까? 읽어야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외국어를 배워라. 외국어를 배워라. 여덟 번째는 공부와 무관한 과외 활동을 하라.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빠지지 말라는 거죠. 재미난 또 컨셉 하나가 책벌레는 벌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책만 본다라는 거는 자, 책 읽는 게 제가 그때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인풋의 개념이죠. 머리에 우리가 책, 그죠? 강의. 책은 뭐죠? 책은 한우입니다. 한우. 한우. 소예요, 소. 소를 그냥 소가 있어요, 저희 목장에. 그럼 가서 소를 막 먹습니까? 소를 어떻게 해야 되죠? 키워서 더 컸어요, 이제. 소가 있어요, 목장이 있어요. 그럼 그냥 소를 먹습니까? 도축을 해야 되고 부위별로 나눠야 되죠. 그게 바로 노트입니다. 그냥 책으로 보는 거랑 노트에 한 단계 해서 맛있게, 맛있게, 뭐죠? 이제 부채살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분해에 넣습니다. 인풋의 개념이에요. 인풋. 머리에 넣는다. 넣기만 하는 사람, 책만 봐요. 아무것도 안 해. 실천도 안 해. 실천하는 것이 뭐냐? 아웃풋입니다.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동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연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책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맛있게 닭고기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그죠? 닭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자를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은 배워서 반드시 실천거리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책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10대에는 보통 우리는 아웃풋 생각 안 하죠? 너는 공부만 해라. 돈 걱정은 엄마 아빠가 할게. 맞죠? 경제 개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10대들. 대부분 용돈 받아 쓰고요. 휴대폰 부모님이 내주기 때문에 막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유교 문화에 굉장히 되었기 때문이죠.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해. 이 개념이 인풋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리처드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문제가 생기면 말하라. 문제가 생기면 혼자 사귀지 말고 말을 하라. 결국 같이 공유하라. 소통하라.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시간 관리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아는 뭐 피터 드러커라나 아니면 굉장히 유명하신 석학들은 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결국 뭐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나요?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잠시 지구 여행을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지구 여행을 하러 왔고 시한부 인생입니다.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보세요. 얼마 동안 살지는 모릅니다. 근데 재미난 게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산이 많은 사람. 또 하나 태어날 때부터 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죠? 잘못 태어나서 아프게 태어날 수도 있고 기형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재산을 빼고 건강도 비슷하다 치고 재산도 빼고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 동안 4,000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4,000권의 책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4년 만에 이걸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만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아이들한테 주고 읽어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안 끝나죠. 책만 모읍니다. 결국 뭐냐면 왜 똑같이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쓰고 못 쓰고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이제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시간 관리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분도 자서전을 보면은 항상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항상 메모하고, 적고, 의문점 나는 것이 있으면 적고, 또 재미난 거 하나는, 또 다른 거는, 벤자민 프랭클린, 거의 미국을 만든 미국의 아버지죠. 유펜 대학교도 만드셨고, 피레침도 만들고, 저술가였고, 출판인이었고, 정치가였고, 영국에서 독립할 적에도 커다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죠. 꼬마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공부하지 마, 일해야지. 너무 일을 시키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다 그러면 일을 시켜보세요. 그 공부하기 싫으면 일을 해보면 정말 쉬운 게 공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공부하지 말고 일을 한번 해보렴. 아르바이트를 해보렴. 그러면 애들이 정말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명이 또 누가 있죠?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은 8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창피함을 주죠. 왜냐하면 애가 너무너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선생님이 짜증이 나서 네 머리는 썩었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울면서 난 학교 안 가겠다 그러죠. 에디슨의 어머니도 학교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학교 다니지 말거라.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읽는 법을 가르칩니다. 책을 좋아하게 가르칩니다. 그때부터 토마스 에디슨이 만들어진 겁니다. 재미난 것은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을 공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문대학교의 이름이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이 학교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내가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기 때문에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변명을 내죠, 이제. 나는 학교가 좋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 내가 감히 어떻게 저 정도를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다니는 학교의 레벨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 할 거야 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선입관을 만들어내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난 게을러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12살 때 에디슨은 거의 한쪽 귀를 잃게 됩니다. 청력에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재미난 게 여러분이 아는 충전지, 배터리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멘트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이크로폰,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 누가 만들었습니까? 등사기, 오늘날의 영화죠? 누가 만들었나요? 불빛, 우리가 쓰는 MP3, 원래 형태가 축음기죠? 예전에 에디슨이 그 녹음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바로 틀어줬더니 사람들이 이건 순 사기다. 악마다. 생각해보세요. 녹음기가 처음 나왔을 때의 그 짜릿함, 그 놀라움. 무슨 말이냐면 에디슨을 만든 것은 결국 기록이었습니다. 책을 보고 계속 기록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발명품은 어떻게 보면은 손이에요. 손이 만들어내는 펜, 그리고 기록할 수 있는 것. 역사 속에 이제 시간 관리 달인들이 있는데, 시간 관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알람 클락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시죠? 씻고, 샤워하고죠. 샤워하고 로션 안 바르세요? 로션 바르죠. 또 뭐 하죠? 남자는 면도를 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나 타고 등교를 하죠. 학생들은 등교, 직장인은 회사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4시간을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보통 커피 한 잔 마시죠. 어른들은 담배 한 대 꼭 피워주죠, 중간에. 그죠? 하루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나의 하루를 분석해 보자.
내가 과연 어떤 활동에 얼마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텔레비는 몇 시간을 보고 있는지, 일하러 나와서 담배는 내가 정말 몇 대를 피우고 있는지. 대부분 아시죠? 뭐 한 갑, 두 갑. 술은 며칠마다 마시는지.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매일 집중하는 시간이 15분인지 20분인지. 근데 대부분 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진실을 알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기 때문에. 자신이 게으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계속. 내가 게으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된다. 내가 정말 게으르구나. 그걸 용기 있게 인정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시간 관리는. 자기 그 현재를 알게 되고, 현재 분석은 또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나한테 인상 깊었던 책 10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부담이 되죠? 2권. 한번 적어보세요. 나한테 정말 영향을 준 책 2권.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몇 권 더 늘려보세요. 5권? 6권? 지금까지 읽은 책이 몇 권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매년 내가 몇 권의 책을 읽고 있는지 대략은 압니다, 여러분. 평균적으로. 하지만 뜨끔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뜨끔 그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자극받아야 됩니다. 자극을 많이 받아야 그게 교육입니다. 자극받지 않으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머님들이나 나이 들면 여러분들의 어머님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 와가지고 공부해라 그러십니까? 너 공부 좀 해. 안 그러죠.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공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숙제를 주지 않을 때 그때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공부는 어떻게 보면 가짜 공부입니다. 학벌을 따기 위한. 그죠? 우리나라의 공부는 특히나 더 그래요. 우리 10대의 공부가 사고력을 필요로 합니까? 단순 암기예요. 그냥 외워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육은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시간 관리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게 무슨 시간 관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시간 관리는 학교가 해주고 학원이 다 해주기 때문에. 결국 뭐죠? 그냥 끌려다니다가 갑자기 대학교 갔다가 내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우리의 아이들 아니면 우리 자신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정말 참 이게 재미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고 세상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공부가 참 지긋지긋해. 나랑 수학은 정말 안 맞아. 영어는 지끈지끈해. 공부는 싫어. 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바뀌겠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금 저도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거고 바꾸기 위해서 공부는 정말 재밌는 것인데 재미없게 만들어져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떠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영화 2편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편의 영화를 봤는가? 몇 권의 책을 보았는가?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난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이것도 되게 하기 싫어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싫기 때문에. 내가 게으른 것도 싫고 저축하지 않은 것도 싫고 화나고 창피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한테서 도망갑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디를 여행해 보았는가? 지금까지. 시간 관리는 결국 현재 분석, 과거 분석, 나를 먼저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적에는 학생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나. 10대는 솔직히 혼자 못해요. 이거는 굉장히 고난도의 교육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반성을 하는 것. 아빠, 엄마와 아이가 같이 버릇을 하면은 저절로 그게 상속받게 됩니다. 정말 좋은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1년밖에 못 산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 1년밖에 못 산다면 결국 내 주어진 시간에 딱 한 개를 점을 줬을 때 그때 목표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둘러보고 만일 내가 1년밖에 못 산다면 10년도 괜찮아요. 10년도 괜찮습니다. 목표의식. 네, 이걸 해봐야겠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보면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학교 입학해서 뭐 좋은 명문대 가서 폼 좀 잡고. 그죠? 우리는 명문대라는 게 폼 잡으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보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명문대 가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의식이 뭐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적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수능에서 만점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점 받았는데 딱 물어봐요. 네 꿈이 뭐냐 했을 때 엄마가 공부시켜서 저는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생각을 정의할 줄 아는 사람. 예를 들면 경제학을 공부했으면 대학교 4년이 지나면 경제학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배운 것을 암기한 것을 그냥 뿜어내는 게 아니라 이해를 풀어내는 것. 함께 공유하는 것. 아, 이게 이렇구나. 그게 써먹는다는 말이죠. 그게 써먹는다는 말입니다. 현재 분석 그리고 목표 의식을 한다. 우리가 맨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는 매슬로우라는 이분이 인간의 첫 번째 욕구의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뭘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 옷, 음식, 집. 제일 1단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죠. 일단 10대 때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지 너 먹고 살아. 너 이렇게 해서 뭘 먹고 살래?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거 다 똑같습니다. 매슬로우 이 사람도 외국 사람인데 뻔하죠. 외국 똑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안전. 세이프티죠. 안전한 거. 범죄자들이 없는 거.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경찰들이 있어가지고 법칙이 있는 곳. 안 그러면 뭐 난리 안 하잖아요. 막 다 뭐 약탈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밟고 뺏고. 우리는 많이 뺏겼잖아요. 한국은. 그 다음 뭘까요? 의식주랑 안전이 되면 뭘 원할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져 있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죠? 보통 이거는 10대 하죠, 10대. 그죠?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 뭐 20대에서 30대? 그 다음 뭘까요? 인정을 넘어서 명예, 존경. 보통 언제 일어나죠? 한 40대? 50대. 뭐 기부를 하는 사람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냥 먹고 살고 안전하고 인정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김장훈 씨 같은 경우 그죠? 기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분의 욕심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죠. 진짜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 5번째는 뭘까요?
영어로는 self 이겁니다. self actualization. 한국식 발음은 actualization이죠. actualization. 자아 실현이라는 게 뭘까요? 토마스 에디슨이 돈 벌려고 발명을 했을까요? 그때는 인류를 위해서 더 멋진 걸 만들어내고자 하는 뭐죠? 탐험가입니다. 빌 게이츠 일 안 해도 됩니다. 왜 더 좋은 걸 만들려고 할까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5단계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와의 싸움입니다. 게으른 나와 싸우는 겁니다. 궁극의 단계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이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가는 게 결국 시간 관리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죠. 여러분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5시. 오, 5시. 조금 더 늦게 일어나신다. 왜 꼬마 때는, 10대 때는 부모님, 10대 아이들이 막 아침 되면 바로바로 일어나는 친구도 있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너희들 왜 그랬니? 자, 어머님들이 10대였을 때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어머님들도 잔소리 했겠죠? 네. 왜 그럴까요? 성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이기 때문에 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죠.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근데 재미난 게 보면은 잠이 우리의 그 10대 때 공부가 되게 지긋하게 하죠. 지긋지긋하게 하죠. 잠도 못 재우죠, 애들. 못 자죠. 이게 건강상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아요. 전교 몇 등이죠? 전교도 아니고 세계 1등이죠. 대단합니다. 우리는 1등을 안 하면은 안 되는 민족이에요. 1등 다 먹어. 보면은 시간 중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은 애들이 잠을 안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여러분의 나이가 되면 재미난 게 에디슨이 한 말 중에 하나가 36세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준비 단계고 36세부터는 그때부터는 크게 깨닫는다는 거죠. 뭐냐 하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당연히 없습니다. 10대는. 근데 문제는 지금 어머님들이 5시에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일찍 일어나는 모습. 왜 아침형 인간이 중요하냐면 이런 사람들 있죠. 난 저녁형 인간이 좋아. 밤에 집중이 돼. 그거는 합리화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특히 여자분들은 밤에 잠을 안 자면 뭐가 발생하죠?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눈 뜨고 탁 일어나서 8시부터 12시까지 가장 머리가 맑을까요? 바로 쉬었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로 따지면 부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 부팅을 했기 때문에. 점심 먹고 오후 때부터 좀 떨어지죠? 저녁 이후에는 공부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 그날 아침부터 너무나 많은 양을 습득하고 듣고 보고 몸 자체가 피곤해요. 몸 자체가 피곤하면 두뇌는 당연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뇌 안에서 소화가 됩니다. 때려 넣기만 하고 잠도 안 재우고 이건 고문이에요. 우리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의 고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사당 오락이야. 자지 마. 공부 안 하면 먹지도 마. 정말 많이 먹는 시기고요. 정말 많이 자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경제는 발전했는데 교육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형 인간. 아침에 일어나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요. 10대는 솔직히 시간 관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10대는 시간 관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나요? 엄마도 내버려 두고 애들도 이제 천국이야. 가장 나쁜 시간 습관이 드는 시기가 대학생 때입니다. 다 깨집니다. 술도 처음 배우죠? 우리는 술 많이 마시는 것이 마치 벼슬이에요. 몸을 빨리 상해서 빨리 가시는 게 우리의 훈장이에요. 대학생 때부터 많이 마십니다. 그죠? 좋습니다. 인맥 만들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가끔 보면은 과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대학생 때부터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아침에 일찍 외국어 학원에 등록해버리는 겁니다. 강제성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아침에 가면 돈이 많이 든다. 아침 어학원은 돈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가격이 대부분 저렴합니다. 그 비용은 뭐냐면은 내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비용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나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비용입니다. 에디슨도 일찍 일어났고요. 에디슨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먼저 5개의 신문을 빨리 읽는 게 자기의 뿌듯함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먼저 알아. 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존경하는 정주영 회장님. 대부분의 우리의 재벌 기업을 만드신 회장님들 다 아침형 인간입니다. 아침에, 그리고 재미난 거는 아침 공기와 낮 공기와 저녁 공기의 맛이 다릅니다. 아침 공기는 공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슬이 밤에 맺히나요? 아침에 맺히나요? 새벽이죠. 그때 가장 힘이 끓어오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길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아침 수련을 합니다. 아침을 정복하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뭐 밤에 더 집중이 잘 돼. 오래 못 사실 겁니다. 왜? 들쑥날쑥해집니다. 제일 안 좋은 시간 관리 중에 하나가 들쑥날쑥. 패턴이 없습니다. 리듬 없습니다. 막 사는 겁니다. 좀 땡기면 공부하고 땡기면 술 마시고 목표가 없이 그냥 막 우왕좌왕.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 의식이 뭐냐면 결국 목적지예요, 여러분. 목적지. 여러분의 목적지. 나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언제까지? 그죠? 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적지를 선택하는 게 뭐죠? 목적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것. 보세요. 세상에 보면은 성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겠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이분법이에요. 여기서는. 어중간한 게 없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돼야겠다. 라고 결심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됩니다. 나는 행복해져야겠다. 그냥 살다 보면 행복해지겠지. 이게 살다 보면 부자가 되겠지. 행복해지겠지. 그거는 스스로 뭐 하는 거죠? 착각에 빠지는 거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고, 무지막지하게 게으른 자신인 겁니다. 내가 굉장히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나한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건강해지겠지. 가만히 있어도 멋진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데리고 가겠지.
백마탄 왕자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뭐 부시시아 가요? 잘 꾸미고 가서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 부자를 선택하는 사람,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 재미난 것은 부자들 처음부터 부자였나요? 원조를 보면 항상 그들도 가난했습니다. 근데 더 부자가 돼야겠다. 선택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부자를 불평불만하고 저 놈들 때문에 저 나쁜 놈들이야. 내가 부자 되는 것은 집중을 하지 않고 남들만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텔레비도 안 봅니다. 왜? 열받거든요. 쟤 뭐야? 하버드 뭐야? 나랑 상관없어. 스스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거야. 저 부자들, 나쁜 놈들. 노력하지 않는 삶입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은 단지 재산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사람은 더 사람이 없어지고요. 그죠? 인정받는 사람은 더 인정받게 되고요.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해집니다.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더 책을 많이 보게 되고, 더 책을 빨리 보게 되고, 더 책을 맛있게 보게 됩니다. 재산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닙니다. 결국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인생의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닌가?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 그죠? 건강을 선택한 사람, 죽음을 선택한 사람, 발전을 선택한 사람, 중독을 선택한 사람. 중독이 뭐가 있을까요? 술, 담배, 도박, 여자, 남자. 재미난 거는 항상 보면은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동시다발로 멀티태스킹을 하죠. 담배 피면서 술을 마십니다. 또 여자도 껴있죠. 남자도 껴있을 수도 있고. 뭐냐면은 중독될 수 있어요. 그죠? 중독이 될 수 있는데 중독되는 사람은 점점 더 중독에 빠지고요. 그죠? 마이너스에 빠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결국 뭐냐면은 삶은 플러스 시간이 있고 마이너스 시간이 있습니다. 같은 테레비라 하더라도 솔직히 요즘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오히려 가정 파탄을 내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걸 왜 봅니까? 나한테 그걸 보면 도움이 될까요? 마이너스 에너지만 더 생깁니다. 결국 뭐냐면 선택하는 겁니다. 테레비도 내가 선택해야 되고요. 근데 플러스를 선택하기 싫은 게 열받거든요. 나보다 잘난 놈이 나오면 싫거든요. 나보다 부자가 나오면 싫거든요. 결국 뭐냐면 나 스스로를 점점 더 멀리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목적지를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유를 선택한 사람, 노예를 선택한 사람. 노예가 뭘까요? 노예가 존재합니까? 오늘날? 그냥 회사에 입사해서 그냥 여기 붙어 있으면 그냥 돈 나오고 뒤에는 연금 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게으른 발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내 시간 주고 그냥 받고 발전하지 않고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무지막지한 자기 스스로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40대, 50대 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는 대부분 퇴출되거나 나와야 되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 중요한 거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붙어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언젠가 나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만든 브랜드로, 내가 만든 회사로, 내가 만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왜 그거를 인정하지 않나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잠시 붙어 있지만 평생 살 수 없다. 이 세상은 바뀌었다. 60년대가 아니다. 제조 사회가 아니다. 지금은 지식 사회다. 끊임없이 발전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는데 왜 가만히 있나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부족하다. 또 뭘까? 불평만 선택한 사람, 칭찬을 선택한 사람. 항상 불평. 학교가 내가 그래서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상속도 못 받고, 쟤는 민수는 참 돈도 많이 상속받았는데, 꼬마 때는 그러죠. 이제 엄마가 야 민수 제발아, 쟤는 전교 1등이야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애가 아니 엄마, 민수 엄마는 걔한테 집도 해주고 혼수도 해주고, 엄마 뭐야 도대체, 아버지 뭐 했어요 도대체, 돈도 안 벌어놓고. 에? 진짜 나는 내 팔자 뭐야 이거. 결국 뭐죠? 서로 탓만 하다 끝나게 됩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증오를 선택하는 사람. 똑같이 태어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더 사랑을 많이 해주고, 표현하는 거, 사랑한다는 말, 칭찬 다 공짜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색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못해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남들의 눈을 무수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남들이 저 목적지를 이상하다 생각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 그게 여러분의 목적지입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 몇 년 사이, 10년 위에, 10년 뒤에, 5년 뒤에. 일본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 중국어를 잘하고 싶다. 꽃꽂이를 잘하고 싶다. 여러분이 뭘 하고 싶습니까? 그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간 관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시간을 열심히 사는 모습. 결국 시간 관리는 열정의 관리입니다. 내 인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딱 여쭤보면 어머님은 왜 성공해야 되는지 3가지 이유를 대주세요. 왜 성공해야 됩니까? 그게 굉장히, 노후에 잘 살기 위해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 어떤 건데? 매월 100만 원만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매월 20억 이사 됩니까? 잘 사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 내 목적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항해의 목적지, 꿈을 이루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노력. 꿈을 이루는 데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노력. 노력이 있어야겠죠. 가만히 있는다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력을 퍼부어야 돼요. 하루 동안? 얼마 동안?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 시간. 좋습니다. 시간. 가만히 있는다고 그죠? 여러분 의사 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의사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1분 만에 되나요? 뿅 의사 되는 건가요? 10년. 사람의 목숨을 갖고 하기 때문에 10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노력도 퍼부어야 됩니다. 3번째는 뭘까요? 꿈을 이루는데. 그냥 의사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다 되나요? 학비를 내야죠. 돈을 내야죠, 돈.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잘 살고 싶다? 그러면 집이 없으면 집을 사야겠죠. 그러면 집을 짓는데 시간이 걸리고, 집을 사는데 시간이 걸리고, 경매로 산다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발품을 팔아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과정 자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냥 집이 있다라는 것, 돈이 있다라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있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은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하나 그 단계를 좋아하고 그거를 세분화시키고 쪼개고, 내가 10년 뒤에 집을 살 거니까 이때부터 돈 어느 정도 모으고 착착착착
계획에 숫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냥 잘 살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목표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를 모아서 얼마를 세계 여행을 할 것이고, 그죠? 시간과 돈과 노력, 그죠? 여러분, 어떤 아이는 그래요. 뭐 좋은 대학교 가서 의사 되는 것. 근데 그게 뭘 원하는 거죠? 좋은 대학교 가서 의사 되는 것. 처음에는 뭐 의식주, 그죠? 그런 거겠죠? 진짜 커다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커다란 성공. 그러니까 정말 교육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정말 교육은 소크라테스 방식이에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학생들끼리도 얘기하고.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공부고, 바로 여기에서 이불을 열어서 떠들게 해야 되고, 발표하게 해야 되고, 서로 싸워야 됩니다. 논쟁도 하고, 아, 맞아. 이해도 되고. 진짜 커다란 성공은 제가 보기에는 감동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감동의 시간을 주는 사람. 의사 선생님이, 환자 왔어요? 누구세요? 대충 봐, 괜찮네. 가세요, 이제. 다시 가겠습니까? 불친절한 의사 다시 안 찾습니다. 몸이 어떠세요? 굉장히 친절하게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 진짜 성공은 여러분 돈 많고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아껴주고 챙겨주고 감동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아빠가 부자면 뭐예요? 나랑 안 놀아주고, 그죠?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커다란 성공은 감동의 시간을 주는 것. 나는 무엇으로 감동을 시켜준 적이 있는가? 학생 때는 모릅니다. 사회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일단 우리 상사를 감동시켜야 돼요. 우리 상사를 감동시키지 못하면 돋보이고 금방 승진이 안 되죠. 감동시키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는 또한 뭐죠? 감동받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보고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죠?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을 참 감동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수나 어떻게 보면, 그죠? 좋은 음악 아니면 좋은 문학, 좋은 그림,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 그림으로, 음악으로, 멋진 엄마가 돼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못 받겠지만 우리 자식들한테만이라도 내가 감동을 주었다는 말을 듣겠다. 그것도 커다란 성공입니다. 성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의 시간을 주는 사람. 그 다음, 감동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시간의 이제 낭비의 원인, 우리 시간 낭비의 원인 몇 가지만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시간 관리를 막는 가장 나쁜 원인들로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하면은 웹서핑, 그죠? 막연히 앞에 앉아서 보는 웹서핑. 또 컴퓨터라는 인터넷 게임, 인터넷 도박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뭐 인터넷으로 고스톱을 치고, 또 인터넷으로 포카도 하고, 인터넷으로 그냥 아이들 게임도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몬스터를 죽이면 대박이 터지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니까, 많이 죽이다 보면 좋은 게 나오니까. 그것도 하나의 도박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가장 나쁜 시간 낭비의 원인은 게으름. 우리 한국 교육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벼락치기의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여러분 공부 복습 위해서 철저하게 잘 하시게 되셨나요? 시험 위주의 공부다 보니 그냥 벼락치기만 하다 살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지식은 얕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솔직히 정부도 그래요.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또 다음 정권. 자, 나는 복잡해. 그 다음 정권이 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좋은 공부 습관을 해주는 건데 우리는 너무 시험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냥 안 좋은 벼락치기 지금 습관만 생기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늦잠 자는 습관? 다른 말로는 불면증이죠. 그것도 항상 미루는 습관입니다. 또 그냥 막연히 불안하고 걱정에 빠지는 습관. 아이고 어떻게 이게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서울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미래를 막연히 걱정하는 것. 그죠? 집중 못하는 것. 정리 못하는 것. 다 시간 낭비의 원인입니다. 집중 못하고 그냥 공부한다고 책만 펴놓고 시간만 가고 정리도 안 하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나쁜 습관으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결국 시간 관리는 뭐냐면 그런 나쁜 습관이 뭔지를 첫째, 인정하는 겁니다. 난 나쁜 습관이 많다. 바꾸고 싶다. 확인하고 분석하고 하나씩 싸우는 겁니다. 누구와? 나와 싸우는 겁니다. 시간의 성질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플러스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 어떤 시간을 보내면, 어떤 사람과 보내면 정말 좋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시간 보내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냥. 여러분 그 있죠? 상극.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왜 굳이 그러고 삽니까? 네. 안 맞으면은 헤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고 삽니까? 그러면서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안 맞아. 그게 아이들한테도 듣기 싫죠. 우리는 행복한 말을 뿜어내고 살아야 됩니다. 내 시간이 플러스 에너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마이너스 에너지로 살고 있는가, 그것도 기록을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 좋은 향기, 나쁜 향기. 좋은 향기는 뭘까요? 우리 아로마 테라피라고 그러죠. 아로마 테라피. 좋은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서 냄새가, 향기가 나는 초를 사고, 그죠? 좋은 향기가 나는 것들을 합니다. 세탁도 부지런히 합니다. 세탁 안 하는 사람, 목욕 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정리를 잘하고 잘 닦는 사람은 차에서 냄새가 안 납니다. 게으른 사람은 차에서도 냄새가 나고 몸에서도 냄새가 나고 입에서도 냄새가 나고 머리에서도 냄새가, 다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나죠?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향기가 나고 시간 안 쓰는 사람은 향기가 안 난다. 시간에 또 소리가 있습니다. 좋은 소리, 좋은 음악을 듣는 사람. 나쁜 음악을 듣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죠? 굉장히 우울한 음악을 듣다가 자기 인생을 빨리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악에도 플러스 음악이 있고 마이너스 음악이 있다는 거. 시간에도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 결국 맛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맛없는 시간 보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아, 거기 갔더니 뭐 결혼식장 갔더니 음식도 뭐 안 좋고 말이야. 맛이 있는 음식. 그죠? 결국 우리가 사는 시간은 좋은 것들을 향해서, 플러스를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에도 색깔이 있다. 색깔. 시간에 색깔이 있다는 것이 제가 찾은, 하버드에서 찾은 커다란 개념이었습니다.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 내가 노는 시간, 내가 새로운 것을 만나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결국 뭐냐 하면은 시간 관리의, 우리 첫 시간은 시간 관리의 이유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배움에 그리고 창조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는 배움, 결국 인풋입니다. 인풋 플러스 아웃풋.
이것에 중독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발전시키고 또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감동을 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제가 하버드에서 찾은 보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하버드 시간 관리의 실천과 응용,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해야 되는지, 그 시간의 성질이 뭐가 있는지, 그죠? 오늘 색깔이 있는 거 배우셨죠? 다음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게 실천, 응용, 거기에 대해서 또 멋지게 열정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급 연비는 당연하다. 액티브 에코시스템까지 더했다. 소렌토 R, 그 두 번째 신화 2.0 탄생. 소렌토 R. Just let me take you there. We got to take it there. Just let me take you there. 스타일, 깊이를 더하다. Absolute Style, Lassetti Premier Blue and Black. 착한 여자가 좋아? 섹시한 여자가 좋아? 선글라스는 시선의 자유를, 책은 수면의 자유를, 공포 영화는 스킨십의 자유를, 데이터 통화의 자유는 누가 주지? 쇼! 데이터 완전 자유요금! 쇼! 정희영 씨는 왜 종이 한 장을 세탁기에 넣는 걸까요? 이 한 장은 분말 두 스푼, 액체 한 컵과 같은 효과의 놀라운 세탁세제니까요. 이제 한 장으로 깨끗하게. 테크 간편 시트. 이제 고섬용 와이드 VGA 보는 차원이 다르다. 3D 플레이 아레나. 나는 Arena. I'm your scion. 프루덴셜 생명. 기운기 오빠 싸움장이었어? 춤 진짜 못 춘다. 화가야지. 배 안 고프냐? 안 고파. 노숙기범. 왼발이 기범이. 제발 그만 좀 하자. 오즈는 마음껏 써도 6,000원이야. 더 할 거야. 남편 챙기랴. 애들 돌보랴. 3. 응? 3. 뭐? 대한민국 아줌마 아무나 하나. 어딜? 사장님과 내 아이는 평등하다. 누구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Different Premium, New SM3. Goodbye. Welcome. I like you. More stylish Santa Fe. Santa Fe, the style. 운전 중 졸음을 쫓는 아이디어. 누가 고민하고 있을까? 드라이빙 사이언스, 현대모비스. 이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 최면을 걸었거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12년 동안이나? 응? 비비디 바비디 부.